중간고사 대비 10분 수업입니다. 자,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문장이란 뭘까? 자,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죠.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문장을 읽고 나면, 문장을 읽으면 글쓴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다시 말해서 문장은 글쓴이의 생각이나 감정을, 생각과 감정을 뭐로 표현했다고요? 글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어떤 걸? 완성된 것. 완성된 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문장은 글로서 어떻게요? 글이 완성된 형태로 뭘 담고 있다고요? 생각과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이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가 문장이라 해서 문장이 뭔지 알았어요? 자, 문장을 정확하게 다시 보다 보니까 문장에 크게 두 가지가 꼭 있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주어가 있고 하나는 서술어가 문장 안에 존재하더라는 거죠. 간단한 예로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하는 이런 본다면 내가 학교에 간다라고 하는 주어가 서술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런 식으로 글이 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다른 걸도 들어간 거죠. 비가 오지만 나는 학교에 간다. 문장이 두 개예요. 비가 온다. 그리고 나는 학교에 간다. 이거를 서로 연결해서 비가 오지만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이 글이잖아요. 그리고 문장에는 주어가 서술어가 한 개 있는 글도 있지만 주어가 서술어가 두 개 있는 글도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나눈 거죠. 하나는 뭐냐면 주어와 서술어가 한 개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홀 문장이라고 그런다. 주어와 서술어가 한 개 이상 있는 문장을 부른다? 겹 문장이라고 그런다. 문장에 주어가 하나 있고 서술어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것은 뭐라고요? 홀 문장. 주어와 서술어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있는 걸 묶어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꾸몄다. 이것을 우리가 겹 문장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확대. 문장은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런데 비가 오는데 비가 온다. 두 개 해가지고 비가 오는데 나는 학교에 간다. 비가 오지만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썼을 때는 이렇게 문장이 확대될 때 어떤 식으로 확대되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하나 연결되는 거. 하나는 그 문장의 일부. 전부 다 혼문장과 혼문장이에요. 형식이 달라요. 연결은 이것과 이것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혼문장과 겹문장에서 하나가 하나를 꾸며주거나 수식하는 걸로 안겨 있는 거죠. 자, 앞에 있는 연결부터 살펴볼게요. 하늘이 맑다. 바람이 시원하다. 이것은 문장을 보면 하늘이 맑고 바람이 시원하다. 하늘이 맑은 거 따로, 바람이 시원한 거 따로 나온다고요. 혼문장과 혼문장을 따로따로 연결한 부분들이 있고요. 다르게 꽃이 피었대요. 근데 꽃이 향기롭다. 꽃이 피었다. 그럼 어떻게 글을 쓸까요? 향기로운 꽃이 피었다라고 글을 쓰면 되겠죠. 결국 핀 꽃이 어떤 꽃이라고요? 향기로운 꽃이 피었다라고 해서 결국 이 문장을 안고 있는 게 되죠. 이걸 바탕으로 뭘 배우냐고 우리가 아는 문장을 배우고 그리고 안긴 문장을 배웁니다.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꽃이 피었대요. 어떤 꽃일까요? 향기로운 꽃이래요. 향기롭지 않은 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향기로운 꽃이 피었대요. 꽃이 피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뭘까요? 아는 문장이고요.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 문장을 설명해주기 위해 들어간 것을 뭐라고 할까요? 안긴 문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겹문장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겹문장은 아까 혼문장과 다르다고 그랬죠? 혼문장은 뭐라고 그랬죠? 혼문장은 주어와 그리고 서술어가 한 개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혼문장이라고 그러고 주어와 서술어가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겹문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겹문장은 그럼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개 있고 혼문장이고요. 또 주어 서술어 한 개 있는 것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겹문장이 그랬죠. 이것이 어떻게 되냐 보니까 크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고 하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 두 개가 서로 대등하다. 무게가 쭉 했을 때 두 개 다 어느 것이 중요한지 모를 만큼 각각 따로 있는 것. 또 하나는 하나를 꾸며주기 위해서 있는 방식. 이걸 갖다 우리가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이라고 하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이렇게 한쪽의 원인이나 조건이나 양보나 목적으로 꾸며주기 위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위해서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나는 중학생이고 형은 고등학생이다.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나는 중학생이다. 형은 고등학생이다. 두 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등하게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종속적으로 나는 피곤해서 집에 먼저 들어왔다. 나는 들어왔다. 나는 집에 돌아왔다. 왜 돌아왔나? 나는 피곤해서 집에 먼저 들어왔다. 자,
나는 내가 집에 돌아온 이유는 뭘까요? 피곤해서 집에 돌아왔다고. 결국 이 문장은 나는 피곤하다. 나는 집에 먼저 들어갔다. 되어 있으면 나는 피곤하다는 문장이 나는 내가 집에 먼저 돌아온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이 다른 한 문장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 문장의 원인, 조건, 양보, 목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종속적. 따를 동사를 쓰거든요. 그게 따라서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아는 문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는 문장은 하나의 혼문장이 존재해요. 하나의 혼문장이 존재하는데 이 안에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하나의 문장 성분을 쓰이는 거죠. 하나의 혼문장이 다른 문장을 문장 성분으로 가지는 것을 우리가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문장 성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철수가 빠르다. 철수 그가 빠르다. 이렇게 설명한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철수를 꾸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잘생긴 철수가 매우 빠르다고 글을 쓴다고 합시다. 자, 이 앞에 나오는 철수는 뭐죠? 명사, 대명사, 수사처럼 쓰일 수 있죠. 자, 이것을 뭐가 꾸며주죠? 앞에 이게 꾸며주죠? 관형사가 되겠죠. 그리고 빠르다는 소수를 꾸며주는데 뭐가 꾸며주죠? 부사가 꾸며주죠. 자.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문장 성분처럼 주어와 소수로가 완성되어 있는 문장이 하나의 혼문장에서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알았다고요. 뭘 알았죠? 그가 돌아왔음을 알았다. 목적어잖아요. 문장에서 목적어는 뭐가 되죠? 명사죠. 이걸 명사절로 다른 문장을 문장 성분으로 명사절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나는 알았다. 그가 돌아왔음을. 그가 돌아왔다. 나는 알았다. 이 두 가지를 합했는데 나는 그가 돌아왔음을 알았다. 무슨 절이죠? 명사절이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읽은 책이다. 책을 꾸며주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내가 읽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것을 꾸며주는 거죠. 책이라고 꾸며줍니다. 그래서 체언 앞에 쓰여서 이것을 책이 체언이잖아요. 명사니까. 체언은 명사, 대명사, 그리고 수사가 있다고 말했죠. 체언 앞에 쓰여서 이 체언을 꾸며주는 앞에 문장이 있어요. 내가 읽었다. 그 문장이 내가 읽었다는 문장이 문장 안에 포함된 거예요. 이것은 책이다. 어떤 책? 내가 읽은 책이다. 내가 읽었다. 이 문장이 포함돼가지고 뭘 꾸며주나요? 체언을 꾸며주죠. 무슨 절이 될까요? 관형절이 됩니다. 진달래가 빛깔이 곱게 피었다. 피었다고 하는 동사 그리고 형용사. 동사와 형용사라고 하는 뭘 꾸며준다고요? 용어를 꾸며주고 있죠. 서술적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근데 형사 빼고요. 꾸며주고 있는데 어떻게? 빛깔이 곱게 피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꾸며주죠. 뭐가 될까요? 부사절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토끼가 귀가 길다. 소수절 되고요. 자, 책을 사러 가자. 그가 나에게 책을 사러 가자고 말했다. 책을 사러 가자. 라고 사러 가자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을 간접 인용을 해가지고 쓴 거 인용절이 있어요. 소술절과 인용절이 됩니다. 우리가 문장에서 아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안긴 문장이 있어요. 아는 문장으로 의견 전달이 돼요. 안긴 문장은 의견 전달을 보다 더 제한함으로써 구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이렇게 할까요? 문장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되는 거죠.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보면 들어가는데 아는 문장은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문장에 대해서 아는 문장은 다른 문장이 주어와 소수를 가진 문장이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처럼 사용되는데 어떤 문장 성분이 사용되냐면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소수절, 인용절로 하나의 문장 형태, 문장 성분으로 사용된다는 거. 바로 그 부분을 이해하고 시험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